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2월 6일 대한민국에서는 노력 따위 필요 없이 249명이 동시에 억만장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사고였죠. 사상 최대 규모 60조 원짜리 배달 사고. 오늘은 클릭 한 번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5천억 원이 찍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자신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대부분은 일단 빼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도 그랬으니까요. 2025년 2월 6일 저녁 빗썸 거래소에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당첨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62만 원 정도였는데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실화냐? 그렇습니다. 실화였습니다. 62만 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누군가 62만 비트코인을 입력한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약 1억 5천만 원이니까 62만 곱하기 1억 5천만 원 계산해보면 약 93조 원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60조 원 정도 되네요. 대한민국 연간 국방 예산이 57조 원인데 그걸 뛰어넘는 금액이 손가락 한 번 잘못 눌린 순간에 249명에게 배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35분간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영어로 팻핑거 에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뚱뚱한 손가락 실수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옆키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발생하는 오류를 뜻하죠. 금융업계에서는 악명 높은 사고 유형입니다. 2014년 한 일본 증권사 직원이 주문 수량과 가격을 바꿔 입력해 4억 엔 손실. 2005년 미즈호 증권 직원이 일주를 61만 엔에 팔려다가 61만 주를 1엔에 팔아치워 270억 엔 손실. 실수 한 번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빗썸 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2025년 2월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을 담당하던 직원 혹은 시스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KRW와 BTC를 혼동한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실수냐면 62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려다가 5천억 원짜리 빌딩을 통째로 보낸 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실제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249명의 계좌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입금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래소가 실제로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조금 있다가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일단 지금은 249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부자가 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오후 6시 32분 최모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비트코인 입금 완료 8,900BTC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8,900BTC면 대략 1조 3천억 원입니다. 최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생 모아도 10억 벌기 힘든 사람이죠. 그리고 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각 248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수백억, 많이 받은 사람은 조단위 순식간에 대한민국에 억만장자 249명이 탄생한 겁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이들은 클릭 한 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빗썸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심적으로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신고하시겠습니까? 커뮤니티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진짜야? 인증고고. 나도 들어왔는데 이거 찐이냐 의심 반, 흥분 반. 그리고 일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49명 중 80여 명, 약 3분의 1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출금과 현금화였습니다. 오후 6시 40분 사고 발생 8분 후 가장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일단 빼자. 60조 원 중 일부가 빗썸 거래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목적지는 다른 거래소, 개인 지갑, 그리고 일부는 즉시 현금화. 이재훈 씨는 받은 비트코인 일부를 바로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꿉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내 돈인데?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80여 명이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이거 부당이득 아니야?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세금은 어떻게 돼? 일단 빼고. 변호사 선임하자 희한하게도
양심적으로 돌려줘야지라는 댓글은 찾기 힘듭니다. 오후 6시 52분. 사고 발생 20분 후 드디어 빗썸이 상황을 인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을요. 잠깐, 이 숫자가 뭐지? 혈압이 200까지 치솟았을 겁니다. 빗썸 내부는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세계에서 20분이면 돈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연 빗썸은 이 60조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후 6시 52분 빗썸 리스크 관리팀이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249명의 계좌를 동시에 추적하고 이미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 출금을 차단하는 작업을 실시간으로 해야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일부가 다른 거래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B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개인 지갑에서 다시 C 거래소로 추적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요. 오후 7시 7분 사고 발생 35분 후 빗썸이 마침내 모든 출금을 차단합니다. 35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35분 동안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을까요? 약 130억 원입니다. 60조 중에서 130억이면 0.02%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99.98% 막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30억이 작은 돈인가요? 중견기업 연 매출보다 큰 금액입니다. 빗썸은 긴급 공지를 띄웁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지급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회수 조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현금화한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그걸 또 다른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꾼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빗썸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냅니다. 2025년 2월 7일 사고 다음 날 빗썸의 법무팀은 출근하자마자 지옥을 봅니다. 다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30억 원을 찾아와야 해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상대는 80여 명 각자 다른 곳에 있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첫 번째 전략은 정중한 부탁입니다. 고객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반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는 반응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혹은 받더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받은 건데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게 제 돈 아닌가요? 제 계좌에 들어왔는데요 라고 합니다. 빗썸 직원들의 혈압이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법적 조치 경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기죄 고발, 횡령죄 적용 가능성 등등 무거운 단어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형법 제360조를 보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가 이를 횡령하면 처벌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점유 이탈물일까요? 빗썸이 실수로 보냈다고 해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준 거잖아요.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부 수령자들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2월 13일 현재 빗썸은 여전히 13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반환 협상 중이고 일부는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빗썸은 어떻게 보유하지도 않은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은 실제로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보유할 수도 없었죠. 전 세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천조 원 정도인데 한국 거래소가 그중 60조를 갖고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장부상 거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실제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만 이 사람이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히는 거죠. 은행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혀 있다고 해서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이 적힌 1억짜리 현금 다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지급 준비율만 지키면 되죠. 거래소도 비슷합니다.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시스템상으로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어요. 실제로 블록체인에 전송되기 전까지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숫자 변경일 뿐이니까요. 이번 빗썸 사고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고객 자산을 100% 보관하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누가 감시하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2년 테라루나 사태, 2023년 FTX 파산 공통점이 뭘까요? 고객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FTX는 고객 돈으로 투자하다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증발했죠. 이번 사고는 운 좋게도 99.7%를 회수했지만 만약 60조가 정말 다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빗썸은 파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빗썸에 돈을 맡긴 수백만 명의 선량한 이용자들은 그냥 날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내세우지만 내부는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는 거죠. 2025년 2월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움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전수 조사 착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들의 자산 보관 실태 시스템 안정성,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핵심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100%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거죠. 은행의 예금자 보호처럼 가상자산에도 비슷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환영합니다. 이참에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자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려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막는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에 어긋난다.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소를 선택할 때 규모만 보지 마세요. 보안 수준, 과거 사고 이력, 고객 자산 관리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큰 돈은 거래소에 맡기지 마세요. 하드웨어 지갑 같은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거래소 지갑은 거래용, 보관은 개인 지갑이 원칙입니다. 셋째, 가상자산 관련 뉴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번처럼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내 돈이 안전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묻습니다. 당신의 가상자산 정말 안전한가요? 거래소가 내일 문을 닫아도 당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것이 60조 원짜리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내 자산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